앞서 블렌더에서 추출한 OBJ 파일을 포토샵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열고 오픈 클릭하신 다음 블렌더에서 추출한 OBJ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뉴 창에 나오는 화면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화면 사이즈는 가로, 세로 모두 2048 픽셀로 맞춰주세요. 파일이 열렸을 때 지금처럼 텍스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타나지 않거나 전혀 다른 텍스처가 등장할 때는 먼저 레이어 옆에 있는 3D 탭으로 가셔서 OBJ 폴더 안에 있는 머테리얼을 클릭해 주세요. 저는 클로즈라고 지정한 머테리얼이 떠 있네요. 클릭하시고 난 뒤에 위에 프로퍼티 창을 보시면 머테리얼 창이 나타나고요. 베이스 컬러 옆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텍스처를 새로 가져오는 리플레이스 텍스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바른 텍스처가 들어왔다면 제일 위에 있는 항목인 에딧 텍스처를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블렌더에서 제작한 베이스 컬러 맵이 똑바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머테리얼 창을 보시면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죠. 메탈릭이나 러프니스 값, 하이트 값 같은 거. 옆에 폴더 모양 아이콘 클릭하시면 새로운 텍스처를 생성하거나 혹은 기존의 텍스처를 가져와서 연결하실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베이스 컬러 옆에 아이콘 눌러서 에딧 텍스처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포토샵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레이어를 가진 파일이 등장을 하고요. 조금 더 작업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윈도우 어레인지 들어가서 세로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레이아웃을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한쪽에는 3D 뷰, 한쪽에는 2D 텍스처 뷰를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작업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3D 뷰의 경우에는 이동 도구, 단축키는 V입니다.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회전을 하거나 카메라를 회전하거나 줌을 한다든지 또는 카메라를 이동하면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텍스처가 실제 3D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동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배경,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화면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물체를 상하좌우 편안하게 돌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회전 이후에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재 좌측 하단에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작은 아이콘인데 왼쪽에서부터 회전, 이동, 줌인 총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버튼이 보이고요. 각각의 버튼을 클릭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회전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줌인을 한다든지 하는 동작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동 도구로 3D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3D 모델의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포지션을 이동한다든지 또는 회전을 한다든지 등에 관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그것보다 위에 조그맣게 하얀 아이콘이 보이시는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이 아이콘은 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라이트 조절 장치이고요.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폴대 끝에 있는 하얀 굴을 클릭하셔서 라이트의 각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쪽을 보고 있을 때는 이런 각도로 보시다가 화면을 돌려서 뒤쪽으로 보게 되면 좀 많이 어둡죠. 이럴 때 라이트를 선택해서 라이트의 방향을 이동시켜서 다시 밝게 만들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제 어두운 부분을 돌려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밝기를 좀 조정할 거예요. 3D 탭으로 가셔서 Environment 클릭하시면 전체 밝기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속성 창이 나오는데요. 창에 있는 글로벌 앰비언트 값 또는 그 밑에 있는 컬러 값을 조정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좀 조절할 거예요. 글로벌 앰비언트 값을 너무 밝게 조정하면 하이라이트가 너무 쨍하게 잡힐 수가 있으니까 조금 적당히 올려주시고 밑에 IBL 값에 있는 컬러 값으로 그 밝기를 조절해 주시면 훨씬 좀 부드러운 쉐이딩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림자가 다 날아갈 정도로 밝은 조도 말고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떨어지고 너무 어둡지 않은 정도로
적당하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조절하시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포토샵에서 보는 이 3D 뷰도 렌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텍스처 작업을 하시면서 렌더를 걸어서 실제 3D에 올렸을 때 느낌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3D 뷰가 떠 있는 창을 클릭하시고 위쪽에는 프로퍼티 탭에 우측 하단을 보시면 렌더 버튼이 있을 거예요. 클릭해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빛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을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요. 좀 느린 편이고요. 적당히 보시다가 중간에 ESC를 눌러서 렌더링을 중지해 주셔도 되고 ESC 누른 다음에 카메라를 한 번 더 움직이거나 뭐 다른 기능을 조작하게 되면 렌더링으로 나왔던 그 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텍스처 이미지가 떠 있는 창을 클릭하셔서 좀 텍스처 창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UV 맵 자체를 겹쳐보는 기능이 위에 이제 프로퍼티 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UV 오버레이라고 되어 있는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UV 맵이 나타나고요. 밑에 컬러 값이랑 오페시티 값을 조절해서 내가 보기 편한 정도로 UV 맵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필요 없으면 언제든 체크 해제해서 다시 숨길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마스크 기능 중에 클리핑 마스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쌤이 레이어를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붉은색으로 이제 전체 레이어를 채워놨고요. 하나는 제가 동그란 영역을 선택해서 그 영역에만 까만색으로 채워넣었어요. 그래서 까만 원이 있는 레이어는 저 원 이미지 외에 나머지는 다 투명한 상태예요. 자, 원 레이어 위에 빨간색 사각형 레이어를 올릴 거고요. 이 빨간색 레이어를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Create Clipping Mask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이 어디에만 아래쪽에 있는 내 원에만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만약 아래쪽 레이어에 원형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UV 조각 하나를 선택해서 저렇게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네,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면 그 UV 조각 안에서 다른 UV 조각을 침범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브러쉬나 패턴 등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처 작업에서 아주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 중에 Alt Backspace, Ctrl Backspace에 대한 설명인데요. Alt는 프론트 컬러, 지금 제가 까만색으로 지정해 놨죠. 그리고 컨트롤은 백 컬러, 지금 까만색 밑에 박스에 보면 제가 붉은색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 각각 프론트랑 백 컬러를 Alt 또는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쉽게 레이어의 색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텍스처 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클리핑 마스크로 사용할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컬러의 배경을 선택해서 그 선택을 반전시켜서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매직 완드라고 해서 선택 툴이 있고요. 단축키는 W입니다. 매직 완드로 배경을 클릭하신 다음 선택을 반전시켜 주세요. 단축키는 Ctrl Shift I 또는 위에 메뉴에 셀렉트로 들어가셔서 인버스를 클릭하셔서 선택을 반전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반전된 영역이 바로 내 UV 조각들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이 상태에서 바로 색을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지금 UV 조각보다 아주 약간 2픽셀에서 뭐 5픽셀 정도는 공간을 조금 더 여유 공간을 두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셀렉트 메뉴에 Modify, Expand 클릭하셔서 선택 영역을 확장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영역을 확장시킬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가까이 붙어 있는 UV 조각들이 서로 들러붙지 않을 만큼 지금 제가 한 2픽셀 정도 준 것 같은데 네, 저 정도면 딱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각각의 UV 조각을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들러붙지 않는 정도로. 만약에 너무 많이 영역을 확장해 버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UV 조각이 하나로 붙어 버리게 됩니다.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UV 조각에 맞춰서 뭐 1에서 2픽셀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익스펜드 확장하셔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거기에 아무 색깔이나 좋아요. Alt 백스페이스 또는 컨트롤 백스페이스 해서 색을 채워 넣어서 마스크 작업용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직 원드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UV 조각을 언제든 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새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한 다음 앞서 제작한 마스크용 레이어에서 그 상위 UV 조각 두 개를 선택해서 필 레이어, Alt 백스페이스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생성할 겁니다. 위에 처음에 제작했던 레이어는 눈을 꺼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레이어의 모든 이름은 각각 바꿔주셔서 좀 더 찾기 쉽도록 정리해주는 습관을 들이도록 할게요. 만약 지금 이미지처럼 배경과 UV 조각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베이스 컬러 맵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마스크 레이어를 만들어 주셔야 해요. 매직 완드로 배경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삐져나온 텍스처가 그대로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택을 먼저 해제해 주시고 3D 메뉴에 가셔서 Create Painting Overlay에 와이어프레임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 주실 거예요. 와이어프레임은 내가 가지고 있는 UV 맵을 레이어로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이 레이어 밑에 하얀색으로 하나의 레이어를 더 만들어서 두 장을 지금 같은 순서로 겹쳐 놓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매직 원드 도구를 이용해서 배경을 클릭해 주시면 짜잔 UV 조각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이 선택이 되었고요. 아까 동일하게 컨트롤 시프트 I 해서 선택을 반전시킨 다음 한 2픽셀 정도 확장시켜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깔고 컬러를 채워 넣을게요. 이때 썼던 레이어들은 지워주셔도 괜찮아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깔끔한 마스크 레이어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패턴을 활용해서 재질 텍스처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구글에서 니트 알파맵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니트 관련된 텍스처 맵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다운받아서 포토샵에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연 이미지를 에딧 메뉴에 가셔서 Define Pattern이라고 메뉴를 찾아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Define Pattern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패턴으로 정의하는 기능인데요. 클릭하시고 나서 패턴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나의 베이스 컬러 맵으로 돌아가셔서 자, 윈도우에 가셔서 패턴이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클릭하시면 여기 이 창에 내가 방금 생성한 패턴이 보이시죠?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 레이어에 패턴이 들어가 있는 새 레이어가 생성이 될 거예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스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패턴을 좀 더 크게 또는 좀 더 작게 조절해서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패턴 레이어는 자동으로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돼 있어요. 보시면 썸네일 앞에 꺾은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턴이 내가 아래쪽에 만들어 놓은 레이어에 맞춰서 상위 UV 조각에만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언제든 내가 그 패턴의 크기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 굵어도 예쁘진 않은데 또 너무 가늘어도 그 재질이 별로 티가 나지 않으니까 저는 한 25 정도에 맞춰서 패턴을 만들었고요. 3D 뷰를 클릭하시면 방금 적용한 레이어가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3D 뷰와 함께 확인하시면서 패턴의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생성한 패턴 레이어를 복제를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잡고 클릭한 상태에서 밑에 플러스 아이콘에 가져가면 복제가 됩니다. 두 개의 패턴 레이어에 눈을 끈 상태에서 우리 UV 조각 중에 상위 조각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매직 완드 도구로.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첫 번째 패턴 레이어에 썸네일 옆에 하얀색 박스가 있죠. 클릭하신 상태에서 선택을 반전하시고 검은색으로 배경을 치워 넣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UV 원래 두 조각 다 같은 패턴이 들어갔는데 내가 이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두 조각 중 하나만 내가 원하는 패턴을 넣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클리핑 마스크와 레이어 마스크를 같이 사용해서 각각 UV 조각별로 내가 원하는 패턴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엔 매직 완드로 남아있는 다른 조각을 선택을 하신 다음 두 번째 패턴 레이어에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신 다음 선택을 반전시키고 배경 부분에 검은색으로 채워 넣을게요. 선택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T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나 레이어를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가 있는데 ESC를 누르면 해제, 엔터를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앞서 넣은 패턴 레이어 중 하나가 방향이 맞지 않죠. 자, 패턴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바꿔야지 이 패턴 레이어를 회전을 시켜주실 수가 있어요. 이때 패턴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 클릭하셔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클릭해 줄게요. 자,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하게 되면 그 패턴 레이어 기능이 아니라 그냥 일반 레이어로 바뀌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의 방향을 자유롭게 회전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그 패턴과 레이어 마스크 사이에 있는 링크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서 해제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링크 버튼이 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려버리게 되면 그 마스크랑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패턴 레이어를 베이스 컬러와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는 그룹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지금 패턴 레이어만 블렌딩 모드로 멀티플라이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 타일이 나타나게 되죠. 네, 그래서 패턴 레이어와 아래쪽에 있는 클리핑 마스크 모두 선택해서 컨트롤 G 해주신 다음 그룹 이름을 바꿔주실 거고요. 자, 이렇게 생성된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그룹의 블렌딩 모드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시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 난 다음 이 안에서 패턴 레이어를 계속 복제해서 그 마스크만 수정하면서 소매 부분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된 레이어를 복제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 클리핑 마스크 기능이 해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해제가 된 부분은 다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주시고 새롭게 생성된 그 패턴 레이어의 마스크는 검은색으로 다 먼저 칠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라쏘 도구라고 아시죠? 선택 툴 중에 하나인데 우리 L 눌러서 라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레이어의 마스크를 선택하셔서 마스크를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소매 우리 베이스 컬러에서 칠해놓은 소매 패턴을 따라서 라쏘 툴로 소매 부분을 선택을 할 겁니다. 저는 폴리곤 라쏘 툴을 이용해서 클릭하면서 만들었고요.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UV 조각 외부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저렇게 크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 마스크에 흰색으로 칠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가 되면 우리 그 패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매 부분에만 적용이 되었고요. 선택을 해제해 놓은 상태에서 이 패턴을 내가 회전을 하거나 크기를 조정해 주실 수 있어요.
패턴이 너무 그 작업 영역에 비해 크다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한 4분의 1 정도 크기로 줄여서 나머지 부분은 잘라내고 저 부분만 회전을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 부분의 패턴을 맞추는 기준은 봉제선인데요. 지금 어깨에서 내려오는 라인에 맞춰서 패턴이 이렇게 수평을 이루도록 제가 회전을 했고요. 지금 제가 가진 니트 패턴은 위아래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방금은 아래쪽이 위로 가도록 설정해 놓은 거라서 다시 한번 회전해서 맞춰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레이어를 한 번 더 복제를 할 거고요. 아까랑 동일하게 클리핑 마스크 혹시 깨졌나 확인하고 레이어 마스크 전체 다시 다 검은색으로 칠해준 다음에 지금 이제 작업이 들어가는 반대쪽 소매 라쏘 도구로 선택을 해서 마스크를 설정하고 다시 한번 이제 패턴을 회전시키고 이때는 또 위치도 좀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대쪽 소매도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제 유비 앞판 조각을 마쳤고요. 유비 뒷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레이어 2개를 더 추가해서 소매 부분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제가 뒷판은 추가적으로 작업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추가해서 합성 결과를 조금 더 좋게 조정을 해볼 거예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오른쪽에 있는 요 위에서 두 번째 아이콘 어드저스트먼트 또는 윈도우에서 어드저스트먼트 찾아서 들어가시면 이 창이 나타날 거예요. 왼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 클릭하시면 레벨 값이 적용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로 올라가서 적용이 돼요. 자, 이 레벨 값 조금씩 조정을 해볼게요. 이때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베이스 컬러와 제가 만들어 놓은 그룹이 모두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저희는 베이스 컬러에는 적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열고 그룹의 가장 위에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위치시킬게요. 이렇게 하면 가장 그룹 바깥쪽에 있는 베이스 컬러의 레이어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룹 안에 있는 내가 올려놓은 재질 패턴들에만 레벨 값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이제 탁하지 않게 합성이 될 수 있도록 레벨 값을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레벨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검색하셔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사용법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대로 약간 밝게 텍스처 레이어를 조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 그 멀티플라이 해서 베이스 컬러 위에 이 패턴을 올렸을 때 너무 어둡지 않으면서도 사실적인 질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합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재질 레이어가 들어간 그룹을 복제해서 하이트 맵도 만들 수 있고 러프니스나 메탈릭 같은 다양한 맵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하이트 맵을 제작하기 위해서 우리 왼쪽에 있는 3D 뷰 창을 클릭할 거고요. OBJ 메시 안에 클로즈 클릭하셔서 하이트 값 옆에 있는 폴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뉴 텍스처를 클릭해서 새로운 하이트 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때 역시 가로 세로 사이즈는 2048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하이트 맵이 만들어졌고요. 보시면 왼쪽에 만들어졌네요. 오른쪽에 불필요한 창은 다 끄시고 오른쪽으로 창을 가져와서 레이아웃을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UV 오버레이 체크하시면 이게 이제 UV 맵이 뜨면서 하이트 맵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베이스 컬러에 있는 그룹을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가져오실 수 있는데 다시 해볼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이름을 가져와서 자, 화면 위에다가 드랍 마우스 손가락을 떼면 이렇게 그룹을 통째로 복제해 오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위치가 전혀 안 맞죠? 자,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똑같이 드래그 앤 드랍 할 때 이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에서 손가락을 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그룹을 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그룹 열어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있죠? 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조정해서 그 적당한 두께감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때 왼쪽에 있는 3D 뷰를 한 번씩 클릭하셔서 업데이트 하시면서 3D 상에서 보기 좋은 정도로 맞춰서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베이스 컬러랑 하이트맵에 똑같은 레이어 그룹을 올렸죠? 그 이유는요, 만약에 내가 베이스 컬러에 이런 그 재질감을 합성해 놓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컬러만 넣어 놓은 상태에서 하이트맵에만 재질을 적용했을 때 그 3D 상에서 결과물을 보시면 굉장히 좀 가짜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반면 그 베이스 컬러에서도 우리가 이제 똑같은 재질감을 그려 넣거나 이렇게 합성해 주시면 훨씬 더 이제 실제 같은 무게감이 나타난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니트 재질의 텍스처를 제작하실 때 마지막으로 오페시티 맵을 꼭 제작해 주셔야 돼요. 자, 왼쪽에 있는 3D 뷰 클릭하셔서 머테리얼 클릭하신 다음 오페시티 값 옆에 있는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서 뉴 텍스처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 역시 2048로 동일하게 맞춰 주실 거고요. 자, 하이트 맵과 똑같이 생긴 레이어가 나왔지만 이름은 다릅니다. 오페시티 맵이에요. 자, 이 오페시티 맵에 아까 하이트 맵에 그룹을 가져왔던 거랑 똑같이 이번에 하이트 맵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룹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 드랍하실 때 반드시 Shift 누른 상태 손가락을 떼실 거예요. 자, 같은 자리에 이렇게 오페시티 맵을 가져옵니다. 오페시티 맵의 레벨 값을 한번 조정을 해볼 건데 자, 오페시티이기 때문에 불투명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하얘야 돼요. 그래야지 니트 그 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블랙이 아주 작게 나타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간 미드톤도 굉장히 다운시킬 거고요. 그리고 화이트 톤도 굉장히 이제 왼쪽으로 많이 가져와서 거의 대부분 하얗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자, 이때 그냥 단순히 맵만 보시지 마시고 반드시 3D 뷰 클릭하셔서 업데이트해서 실제 3D상에서 어떤 느낌으로 이 오페시티 맵이 적용되는지 보실 거예요. 와, 이거 많이 뚫렸어요. 그죠? 너무 많이 뚫렸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검은색의 양이 적어야지 니트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지금은 니트라기보단 거의 망사네요. 만약에 그 드레스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크게 블랙을 놓고 오페시티 맵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조금 더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니트 느낌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작업하시면서 렌더도 한 번씩 꼭 걸어 보실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세이브. 지금 보고 있는 이 3D 뷰 창도 세이브를 하실 거고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텍스처 그 창도 모두 다 컨트롤 S 눌러서 각각 하나씩 맵마다 하나씩 저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